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인 조원기라고 합니다. 오늘 보고서 쓰기의 마지막 4차시는 메모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메모의 습관. 사실 여러분들이 연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해야 되는 그 매체는 연구노트뿐만이 아닙니다. 연구노트뿐만이 아니라 연구노트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개개인의 데일리 실험 활동을 기록하는 기록물이라고 하면 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들을 기록할 수 있는 메모장이 꼭 필요합니다. 보시는 이미지에서 메모에 대한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습니다.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메모광이었다. 두 말에서 의미하는 공통점은 메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메모가 중요하냐면 1차 시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담고 있는 매체는 우리 뇌입니다. 이 뇌는 생명체의 일부이고 언젠가는 소멸돼서 말하게 되는 매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구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기록할 수 있는 개인적인 기록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메모이고 망각하지 않은 그러한 정보들이 쌓여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창의적인 활동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메모했다. 메모를 묶으니 책이 됐다. 진짜 이 말대로 메모하는 하나하나가 한 사람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그 단편들이라면 이 단편들을 하나의 스토리를 묻게 되면 어떤 사람의 철학을 담고 있는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메모가 중요합니다. 잠시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계속 보고서 쓰기, 연구윤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연구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연구란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보는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행위, 이게 바로 연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생각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이 연구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떤 연구 주제가 있으면 아침에 연구실에 출근을 해서 그날의 실험 스케줄에 따라서 실험을 수행하고 연구 노트를 작성하고 연구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쓰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생산 활동과는 다르게 이 연구는 어떤 특정한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지만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퇴근한 이후에도 이 연구 주제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이 끊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연구가 물리적으로는 연구 논문의 형태로 정리돼서 발표되기 전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 활동이란 것 자체가 철학과 연관이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박스에서 보시면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 대자연은 무엇인가? 우주는 무엇인가?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사실은 이 기본적인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인생을 통해서 각자가 늙어가면서 쌓이는 그 생각들이 바로 철학입니다. 이 인류가 과학, 사회, 문화 지금까지 발전해 오면서 결국은 이 5가지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철학이죠. 근데 이 철학적 의문들을 조금 더 객관적인 실험이나 연구 활동을 통해서 답을 내리고자 해서 나온 학문들이 자연과학의 물리학, 화학, 생물학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러한
각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되면 과학 박사라고 부르지 않고 Doctor of Philosophy라고 해서 PhD라고 하는 철학 박사라고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연구라는 활동은 어떤 문제가 개인적인 연구자의 의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연구가 시작되고 끝나기까지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어떤 좋은 실험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들이 떠오른다고 해도 그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머금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방과 후에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는 중에 그 좋은 생각들이 까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자는 중에 잠자기 직전에 떠올랐던 생각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좋은 생각이었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었지? 라고 하면서 망각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게, 연구 노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의 개인 메모장이고, 그 메모장에 모든 정보들을 수시 때때로 기록하는 메모의 습관입니다. 여기 7가지 메모의 기술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메모하라.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기호와 암호를 활용하라. 중요한 사항은 눈에 띄게 기록하라. 습관적으로 메모하라. 메모를 활용해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 메모를 재활용하다. 다 좋은 말입니다. 다 당연한 말이고요.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입력해야 될 2가지 단어가 저는 습관적 메모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메모하는 이것만 있으면 다른 7가지 저런 메모의 기술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평소에 항상 제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는 메모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제 실험을 통해서 확보된 연구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연구 노트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 제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카페라든지 자기 직전에라든지 언제든지 기록할 수 있는 메모장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는 개인의 노트북이라든지 개인의 태블릿 PC라든지 핸드폰들이 이러한 메모장의 역할을 훨씬 더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저는 사실 기록을 하면서 손을 움직여서 활자화된 정보를 스스로 기록하면서 머릿속에 훨씬 더 오랫동안 남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물리적으로 쓰는 행위를 좋아합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제 메모의 예인데요. 제가 몇 날 며칠에 갑자기 가만히 앉아 있다가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실험으로 수행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이러한 줄글 형태의 체계적으로 기록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을 아무렇게나 그림으로 자신의 원하는 개인적인 메모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논문을 쓰는 과정에도 저는 메모장을 100분 활용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논문 데이터 형태로 어떤 피규어들이 들어가게 되고 어떤 그래프 형태들이 들어갈 것인지 제가 메모장에 먼저 기록을 해보고 더 실제 논문이 출판되기까지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요. 이렇듯 메모는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누구나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나 생각했던 것을 어느 순간에 다 기억해낼 수가 없기에 메모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는 떠오르는 생각을 그때그때 메모해 놓지 않으면 아이디어 또는 글감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 쓰기를 통해서 메모를 하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전자매체를 통해서 음성을 이용해서 메모를 하든 반드시 여러분이 메모에 필요성이 있는 정보 혹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기록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러한 메모의 힘을 이용해서 성공한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늘 모자 속에 노트와 연필을 넣고 다니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거나 유익한 말을 들으면 즉시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었다고 합니다. 또한 발명왕으로 유명한 토머스 에디슨은 이동하는 사무실이라 불릴 정도로 장소를 불문하고 메모를 해댔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메모한 노트가 3,400여 권이나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30년 동안 수천 장의 메모를 남겼었다고 합니다. 메모에는 인체, 미술, 문학, 과학의 원리 등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후대에 그의 메모를 편집한 아틀란티쿠스 코덱스에는 자동차에서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철두철미한 메모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천재성은 철저한 메모와 탐구 정신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철저한 메모가였습니다. 그는 18년 유배 생활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600여 권의 저수를 남겼었습니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성실성과 함께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메모하고 생각하고 정리했던 조선 최고의 메모강이었습니다. 육경과 사설을 여러 해 동안 탐색하면서 하나라도 얻으면 그 즉시 기록해서 보관해 두었었다고 합니다. 이 메모가 밑거름이 되어서 수많은 위대한 저작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이 연구 활동은 우리 인류를 조금 더 편안하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하는 행위들입니다. 사실 이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부와 명예를 얻게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대표로서 아직 인류가 모르는 대자연의 비밀들을 푸는 굉장히 지단하고 힘든 행위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서 첨단 도시들과 그리고 우주 밖으로 나가는 이 행위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이 엄청난 것들을 이루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와 같은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들게 한 발 한 발 나가서 이루어낸 성과들입니다. 그 출발점이 저는 바로 메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운전을 할 때 생각하는 것을 많이 즐깁니다. 운전을 할 때 음악을 듣기도 하고 어쩔 때는 라디오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운전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때 혼자서 운전하는 그 시간에는 주변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로지 말할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묻혀서 깊이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메모장에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핸드폰에 있는 음성 메모 기능에 물론 운전 중에 핸드폰을 터치하는 것조차도 잘못되었지만 신호를 대기하고 있거나 그런 타이밍에 메모장 버튼을 눌려서 바로 입력을 해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재빠르게 말로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런 걸 확보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식의 내일의 스케줄에 대한 짧은 생각들도 저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 새로운 연구 주제가 떠오르면 이 아이디어는 꼭 공부해서 다시 보기라는 형태로 제가 말로서 이제 메모를 남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전을 내려서 주차를 한 그 순간에 운전하면서 혼자 깊이 생각에 빠져있던 그 생각들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 잃어버렸을 때의 그 갑갑함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갑갑함입니다. 다시 안 떠오르군요. 저도 이미 나이가 들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처럼 제가 취득한 정보들이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메모장을 항상 활용하고 음성 메모를 항상 활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보고서 쓰기에서 연구 노트에서부터 연구 논문의 출판 단계까지 이 기본적인 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습관뿐만이 아니라 연구하는 내도록 연구 행위 외적인 이러한 메모에 관한 습관도 꼭 가지시기를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서 쓰기 시간을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 이제 막 연구자의 길로 들어선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통 사람들과 같은 생각들을 하고 같은 길을 걸으면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은 모두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살면서 좋은 생각들, 좋은 아이디어들, 그리고 뭐 예술 쪽이라도 좋은 뭐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분들조차도 예술적으로 이제 특별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들을 망각하지 않고 그걸 실현하는 가장 밑바탕이 저는 메모하는 적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지금 R&E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실험 연구에 대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보통 동료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때쯤이 되면 느껴지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학창 시절의 공부는 정해진 시간에 누가 많은 양을 공부해서 누가 암기를 잘하고 그걸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을 누가 잘 풀어내냐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학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즐기고 남들과는 뭔가 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에 성공한 사람들을 현재 21세기 초입에 있는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훌륭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꼭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MS사의 오너인 빌 게이츠가 있고, 그리고 애플사를 일으킨 스티브 잡스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 시점에서 전 세계적인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세 사람 다 중퇴자들입니다. 대학을 들어가지 않았거나 대학에서 잘린 사람들. 그리고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그조차도 정상적인 제도권의 학습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학 중퇴자인 것이죠. 그 말은 즉슨 이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사람들은 책에 있는 지식들만이 그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추진력, 이것들이 뒷받침되어야지 이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가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편하게 살려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출발점은 연구 외적으로도 메모하는 습관에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이 보고서 쓰기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